반갑습니다. 윤쌤입니다. 오늘은 저의 실제 주식 매매 원칙에 대해서 배우는 5번째 시간입니다. 5번째 주제는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를 하는 습관을 가지자입니다. 저는 아직도 항상 주식을 할 때 분할 매수하는 습관, 물론 분할 매도는 그때그때 안 할 수도 있지만 항상 분할 매수하는 습관을 가집니다.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냥 매수하고 그냥 매도하면 되지 왜 꼭 나눠서 해야 되냐, 이렇게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걸 이해시키기 위해서 일단 기술적 분석의 한계와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의 한계란 건 뭐냐면, 여러분들 기술적 분석이란 게 뭔가요? 기술적 분석 다 알고 있죠? 차트입니다. 차트. 우리가 보통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는데, 차트 안에서도 여러 가지 매매 전략이 있죠. 내가 어떤 지지와 어떤 지지선과 저항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방법이 있죠. 주가가 이렇게 가다가 강력한 지지선을 돌파했을 때, 돌파하고 난 다음에 나는 이 지지선에 내려왔을 때 매수를 해보겠다. 그럼 여기서 높은 확률로 다시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이걸 우리는 하나의 매매 전략을 알고 있죠. 이게 뭐냐면 기술적 차트의 분석을 이용한 매매법입니다. 그리고 또 이동평균선이라고 알죠, 여러분들? 5일선이라든지 21선, 121선, 이런 걸 이동평균선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있으면 이 이동평균선에 닿았을 때 매수를 하면 튕겨져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 확률적으로 우리가 또 21선을 활용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테고, 121선에 대었을 때 매수해서 수익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테죠. 그리고 볼린저 밴드 선이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가 볼린저 밴드 선을 하나 켜봤는데, 매매법 중에 요 파란색 밑에 아랫선이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이거든요. 볼린저 밴드의 하단선을 뚫고 내려갔을 때 매수를 하면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제 매매법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기술적 분석의 한계라고 썼냐면, 여러분들이 배우는 모든 보조지표와 모든 차트를 이용한 매매 방법은 100%가 없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직도 좀 착각하시는 부분들이 이겁니다. 차트를 가지고 내가 100% 비법이 있는 자리가 있을 거야. 내가 급등하는, 무조건 100% 급등하는 타이밍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자꾸 매매 비법만 찾으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결국에는 돌고 돌아서 제자리로 옵니다. 제 경험상. 왜냐하면 차트를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면 맞을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기 때문이죠. 크게 쉽게 설명하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이런 기술적인 분석들이 굉장히 잘 맞아떨어지는 경우가 많고요. 시장이 급락할 경우에는 기술적 분석을 다 파괴하고 그냥 내려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로지 나는 21선, 또 오로지 난 볼린저 밴드 하단선의 매매가 잘 맞아떨어지더라. 그런데 이게 일정하게 계속 영원히 맞아떨어지냐? 아니죠. 이 종목은 또 될 수도 있고 이 종목은 안 될 수도 있는 게 주식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크게 손실을 보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아무 종목이나 이렇게 들고 왔을 때 어떤 종목은 제가 노란선이 21선이거든요. 노란선에서 어떤 종목은 노란선에서 샀더니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요. 그럼 하이스틸은 21선에서 샀더니 매매가 되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다른 종목을 봤을 때 다른 종목은 21선에서 올라가지 않고 떨어지는 종목이 있더라. 여기서는 21선에서 기아라는 종목이 21선에서 올라갔는데, 그 뒤에 21선에서 매매한 사람들은 쭉 빠지더라. 여기서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가까이 왔을 때 내가 매수를 해서 기아라는 종목이 급등을 했죠. 그런데 나는 또 어떤 종목이, 또는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서 매수를 했는데 급락이 나오더라. 물론 뒤에 얘가 모멘텀이 있어서 상승이 다시 나왔지만, 이렇게
단 하나의 이제 기술적 분석만 가지고 하기에는 한계가 반드시 올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이런 종목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승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기술적인 분석에서 이 종목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기업인데 확률적으로 높은 볼린저 밴드 하단선에 닿였습니다. 그래서 나는 매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나는 시장 상황을 보면서 얘가 여기까지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으니까 1차 매수 먼저 하고 여기까지 더 떨어졌을 경우에 나눠서 매수를 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추는 전략을 가져가겠다. 이렇게 하는 게 분할 매수거든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시장 상황을 보면서 리스크, 즉 위험성을 내가 관리를 하겠다 이겁니다. 무조건 여기서 몰빵을 하는 게 아니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좋은 종목인데 기술적 분석으로 내가 이 타이밍에 바로 통하지 않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더 떨어졌을 경우를 생각해서 천천히 나눠서 사는 겁니다. 나눠서 사다 보면 평균 단가가 내려가기 때문에 반등 시에 내가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런 보조지표가 안 통하기 때문에 거의 안 통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해서 내가 리스크 관리, 위험도를 낮춰라. 그래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다른 이유는 없고요. 저는 차트를 거의 반만 믿거든요. 나머지 반은 이 지금 주식시장에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인지를 아주 신중하게 분석을 하는 겁니다. 재료가 뭔지, 수급은 어떤지, 얘 실적은 어떻고 앞으로의 실적은 어떻게 될 건지, 어떤 사업을 하는지 말이죠. 거기다가 그냥 나는 이 종목이 올라갈 것 같은데 조금 더 유리하게 한번 사볼까 해서 저는 이동평균선을 이용하거나 지지와 저항선을 이용해서 거기서 사는 겁니다. 대신에 이 지지와 저항선을 100% 믿지 않고 조금 더 떨어질 가능성을 염두해서 1차, 2차, 3차 정도로 나누어서 분할 매수를 하는 겁니다. 1차에서 매수를 했는데 바로 상승이 나오면 저는 고맙다 하고 챙기는 거고요. 2차, 3차까지 급락을 해서 떨어진다면 내가 비중을 조절하면서 평균 단가를 낮출 수가 있겠구나 하고 마음 편하게 조금 더 사는 겁니다. 근데 내가 1차적으로 매수를 했는데 몰빵을 했을 경우에 급락이 나왔을 때 마이너스 20% 이까지 떨어지면 멘탈이 털리거든요. 그래서 버티기가 힘들어요. 근데 2차, 3차 매수를 통해서 마이너스 20%에 물릴 수 있었던 거를 마이너스 10% 정도에 내가 조절을 하고 나면 마음이 어느 정도 편하니까 버틸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주식은 마인드 컨트롤 싸움인데 분할로 매수하는 게 마인드 관리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털리지 않을 수 있다. 그래서 수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근데 몰빵으로 그냥 바로 해버리면 내 뜻대로 가지 않았을 경우 크게 물렸을 경우 멘탈이 감당이 안 되니까 언제 손절하지? 언제 손절하지? 하다가 쭉쭉 밀릴 경우 그냥 손절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시장이 회복됐을 때 이 종목이 다시 상승 추세를 이어나가는 걸 보면 여러분들 멘탈이 털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분할 매수하는 습관은 정말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고 저도 이 원칙을 항상 지키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반대로 분할 매도입니다. 분할 매도. 아니 그냥 파는 건 한 번에 팔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경험치를 쌓이다 보면 어떤 종목은 내가 이 종목이 이렇게 뜻대로 움직였을 때 이 종목은 재료의 크기나 시장의 상황을 봤을 때 좀 더 크게 갈 것 같은 느낌의 종목이 있거든요. 그런데 내가 무작정 버티다 보면 얘가 내 예상은 요까지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플러스 15% 수익금이 만약 300만 원인데 나는 좀 더 갈 것 같아요. 그런데 얘가 내 뜻대로 아니라 다시 이렇게 떨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구간에서 한 30%나 비중 50%의 물량을 적어도 100만 원의 수익을 챙겨 놓고 홀딩하는 것과 그냥 몰빵으로 홀딩하는 것과는 또 마인드 차이가 다릅니다. 챙겨 놓으면 여러분들이 혹시 내 뜻대로 안 가서 이렇게 빠졌을 때
내가 본전에 손절하든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기거든요. 왜냐하면 수익을 받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들이 반대로 내가 챙겨 놓은 것 없이 여기서 그냥 무작정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플러스 300만 원일 때 버텼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뜻대로 안 가고 계속 밀리고 밀리다가 다시 플러스 0원으로 왔어요. 또는 마이너스 10만 원으로 왔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할까요? 에레이 그냥 손절하자, 대응하자. 아니죠. 초보분들은 대부분 뭐냐면 버티자. 내 수익 이거 아깝다. 버티자. 이렇게 생각해서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라가겠지 하고 버팁니다. 근데 시장이 안 따라주면 반드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럴 경우에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100까지 되면 손절할 수 있겠습니까? 플러스 300이었던 종목인데요. 심리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자기 원칙을 고수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자를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부분의 초보자들은 물립니다. 크게. 왜냐? 이게 너무 아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또 심리를 이기고 들어가기 위해서 분할 매도도 반드시 필요하다. 내가 만약에 끝까지 버텨볼 거라면 아주 조금이라도 챙겨 놓아야 내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그래서 챙겨 놓으면 이렇게 잔 파동에 안 들리거든요. 그래서 쭉 올라갈 때 버텨보자. 추세를 보고 버텨보자. 그래서 나머지 물량 50%의 나머지 물량으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플러스 300만 원에 모든 물량을 팔고 마감할 거 여기서 플러스 150만 원 챙겨놓고 여기서 계속 올라가는 게 더 올라간다면 여기서는 플러스 400, 플러스 500까지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죠. 뭔 말인지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신중하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서 매매 대응을 하셔야 되거든요. 자, 중앙에너비스의 또 매매를 보면서 예로 한번 들어보죠. 제가 여기서 매수를 했는데 얘가 시장 상황을 보니까 원유 관련주들이 너무나도 강해. 이쪽으로 돈이 너무나도 몰릴 것 같아. 나는 좀 더 보고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일단 챙겨나 보자. 30% 40% 비중을 챙기고 3, 40만 원 내가 어느 정도 만족할 만한 수익을 챙겨 놓고 나는 단기 이동평균선인 5일선이나 31선을 보면서 21선을 보면서 버티자. 그래서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챙겨놨으니까 이 안에서 막 흔들리는 것도 그냥 버틸 수 있게 돼요. 왜냐하면 본전에 떨어져도 나는 이 종목에서 승부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또 조금 챙기고 또 보는 거죠. 또 조금 챙기고 자 나머지 물량은 5일선 이탈할 때까지 계속 챙겨보자. 근데 이탈하니까 빠져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만약에 여기서 그냥 모든 물량을 6%에서 마감했다면 만약에 1000만 원으로 매수했을 때 6%에서 그냥 다 팔았다면 60만 원이라는 돈을 챙겨서 만족할 수 있겠죠. 근데 시장 상황을 보고 추세를 버텼으니까 물론 여기서 23% 올라갔지만 내가 분할 매도했기 때문에 130만 원이라는 수익, 13%의 수익으로 극대화할 수 있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티플렉스라는 종목도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서 샀는데 매집이 길게 됐다 보니까 좀 크게 보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일단 1차 매수로 조금 챙겼어. 조금 챙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물량을 극대화 시켜보는 겁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를 통해서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30만원 그리고 260만원 여기서 어느 정도 다 챙겼으니까 나머지 물량은 그냥 한번 길게 봐보자. 그런데 이렇게 올라갈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서 21선이 무너지니까 나머지 36만원까지 모조리 챙기면서 총 400만원 넘는 수익을 챙기면서 내려오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냥 단타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꼭 여러분들이 실수하는 부분이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종목인데 내 느낌, 내 데이터상 내 인간의 본능을 무시 못하거든요. 뭔가 더 크게 갈 것 같아 상황 자체가. 근데 불안해 그래도. 그러면 챙기고 가는 겁니다. 50% 챙기고
나머지는 단기 추세 5일선이나 11선 버티면서 더욱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매매 전략이 여러분들한테 필요합니다. 내가 먹어줄 때는 많이 먹어줘야 내가 손절할 때 손익비를 챙겨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오늘 매매 원칙 5번째, 분할 매수와 분할 매도하는 습관을 꼭 길러라. 그래야 내가 기술적 분석의 한계를 극복할 수가 있고 리스크, 마인드를 편하게 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다. 이해되셨나요, 여러분들? 이 내용도 제가 정말 중요시하고 여전히 지키고 있는 습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반드시 내 것으로 만들어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꼭 계좌가 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도 공부 영상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과 좋아요, 구독은 저한테 힘이 됩니다. 다음 또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